이왕 하는 김에 미리 내신을 입력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 예측, 학생부 입력, 학생부 교과 입력에서 내신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되는 과목과 되는 과목을 확인해 보셔요. 의외로 그냥 열심히만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절망적인 등급일수록 등급 올리기는 쉽다는 거.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어요. 등급 계산을 해서 막내한테 보내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면 뭐 하나요?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중 가장 최악의 결과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은 액땜했다고 믿고 아직 확정된 성적은 아니기에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죠.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사실 막내가 뜻밖의 말을 하기에 다시 힘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아이와 함께 연구해 보셔요. 절망적인 내신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내신 중요한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서울대는 이미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하고 있고 고려대에는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이, 연세대는 2026부터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내신이 중요합니다. 알지만 힘든 것이 내신이죠. 남의 집 아이는 안 그렇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다 부럽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이 예상되던 아이의 내신 등급이 2.5라고 하더군요. 만점자가 20명 이상 나와서 1등급이 없어진 과목이 있는 데다 암기 과목은 한 개를 틀렸는데 등급이 훅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부럽다고요? 에고, 그렇네요. 저도 부러워요. 수시로 갈 수 없을 정도의 등수를 받은 우리 아이들도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는 내신으로 끌어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아이 성적표를 가지고 등급을 계산해 보셔요. 내신 등급을 계산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신 등급표에서 보듯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과 버림을 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학생이 270명이면 270 곱하기 0.04는 10.8이어서 11명까지가 1등급이에요. 2등급은 30등까지, 3등급은 62등까지입니다. 동점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7, 4.2 등 점수 쪼개기를 하지만 동점자가 꼭 생기죠. 또 쉽게 출제되면 100점이 여러 명이 되기도 하고요. 동점자가 여러 명 생겨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르는데 대부분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 백분율에 의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동점자 중 중간인 학생의 등수를 모두의 등수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강자가 96명인 경우 1등인 동점자가 7명이라면 96 곱하기 0.04는 3.84로 반올림하여 정상적이라면 4명까지가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 석차를 구해보면 4등, 이 4등의 백분율은 4 나누기 96, 4.17%로 4%를 초과하게 돼 모두 2등급이 됩니다. 이 경우 1등급인 학생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수강자 수 130,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130 곱하기 0.04는 5.2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1등급이 5명이지만 2등 학생들의 중간 석차를 구해보면 4.5등, 중간 석차 백분율을 구해보면 0.0346으로 4%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2등 6명 전부가 1등급이 됩니다. 1등 1명과 2등 6명, 총 7명이 1등급이 돼서 1등급 인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중간 석차를 구해서 백분율을 따져보는 거죠.
과목별 내신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평균 내신 등급을 구하고 싶다면 네이버 내신 등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원래는 모든 과목의 내신을 구한 뒤 각각의 단위수를 곱해 더하고 다시 단위수의 합으로 나눠야 하는데요. 요즘엔 네이버 내신 등급 계산기나 스쿨로직 내신 계산기 등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앱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왕 하는 김에 진학사에 미리 내신을 입력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학사, 수시 합격 예측, 학생부 입력, 학생부 교과 입력에서 내신을 기록해 두세요. 이러면 각 학기별 내신 등급을 구할 수 있거니와 수시 모의 지원과 정시 모의 지원 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진학사의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진학사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때 전 학기 성적을 한꺼번에 입력하느라 힘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사진으로 입력도 가능해졌네요. 좋아졌군요. 등급을 계산해보고 실망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내신 등급 계산법과 동점자 처리 규정은 어디에나 있는 정보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올려야 되는 과목과 버려도 되는 과목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사실 버려도 되는 과목이라는 건 없지만 등급표를 보면 4등급 이하부터는 커버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4등급은 전체 학생의 17%, 5등급은 전체 학생의 20%, 6등급도 전체 학생의 17%가 됩니다.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등급에 해당하는 과목의 등급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등급대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등급이 내려갈수록 퍼센트가 점점 줄어 9등급은 4%만 해당되는데요. 모든 과목에서 9등급을 받는 학생은 극히 드물기에 내신 9등급의 학생은 내신 1.0인 학생보다 더 유니콘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과목은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 좀 덜해도 그 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예 안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좀 요령 있게 하라는 얘기죠. 저희 큰애가 다녔던 학교 역시 교육특구 내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4등급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어느 학교에서나 상위권 내신은 치열하지만 반대로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학생들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4등급 초반, 5등급 초반 등 조금만 열심히 하면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그 과목은 기말에 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등급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 등급대의 경우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 이 4, 6등급대의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한다면 상위권에서보다는 쉽게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과목은 사실 기타 과목에 해당하고요.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이냐에 따라 과탐 혹은 사탐 과목도 해당할 수 있겠네요. 국영수는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올려야겠지만 학생에 따라 꼭 올려야 하는 과목에 더 투자하세요. 특히 등급의 문을 연 등급 초반대의 등수라면 수행과 기말을 열심히 해서 꼭 등급을 올리셔야 해요. 의외로 그냥 열심히만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좀 빼도 되는 과목에서 아낀 에너지를 등급을 올려야 하는 과목에 투입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등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절망적인 등급일수록 등급 올리기는 쉽다는 거.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꼭 등급 올려보기로 해요. 성적표가 나온 날 막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속이 상한 상태여서 엄마 뒷목 잡을 말이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핸드폰 게임 시간을 차단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설치해둔 패밀리 링크가 있긴 한데 게임 허용 시간이 무한되어서 유명무실했거든요. 이제 컸으니 나름 자제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싶어 내버려뒀더니 이 글쎄 학교에 가서도 엄청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밤에는 게임을 할 거라고 풀어달라고 하더군요. 좋다 말았어요. 아무튼 겜돌이 막내가 학교에서는 게임을 안 하겠다니 자기도 좀 충격적이긴 했나 봐요. 막내야, 이왕 일이 된 거 게임 좀 딱 끊으면 안 되겠니?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